음, 어, 김 선배님하고 약간 좀 얘기 좀 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 네. 뭐 오랫동안 김 선배님을 안 건 아니고요. 한 1년 정도요. 오,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동창회 나가갖고 만나 뵀는데 음, 약간 제가 배울 점이 있어갖고 음, 어, 선배님이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있으면 초대해 준다 갖고 제가 그냥 옵저버 비슷하게 그냥 반갑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문사적에 대해서 좋은 말씀,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뵙겠습니다. 지금 배우는 입장에서 그냥 예. 들어왔습니다. 그 누구나 다음에 다 우리, 배워요. 배운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승종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다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이승종입니다. 강희복 선생님 오늘 오랜만에 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김철호 선배님은 제가 학창 시절부터 따르는 어, 저의 멘토여서 오늘도 그렇습니까. 그 좋은 말씀 크게 기대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바나 박사님 오랜만이에요. 작년에 자주 못 뵈서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 예, 음. 제가 무슨 말을 해 줄까요? 여기 인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간단히 개인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964년도에 이화여고를 다니다가 부모님 따라서 이민을 나와서 60년째 이민이고요. 저는 토론토 대학에서 철학 학사를 했고, 시카고 대학에서 석사를 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교육 철학 박사를 했고, 지금은 글 쓰면서 저는 한반도 중립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인동 선생님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로폰이 열리지 않았는데 좀 열어주시겠어요? 네. 오 박사님 목소리 한번 듣고 싶은데요. 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막 니콜 오라는 분이 들어오셨는데요. 마이크로폰을 켜주시고 간단히 개인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로폰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려면 마이크로폰을 열어주시고. 제가 보기에 이렇게 아이폰으로 혹시 이동 중이랄지 상황이 지금 이렇게 소리를 내거나 영상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상황일지도 모르는데 오인동 박사님은 여기 뭐 LA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저의 뭐 또 멘토랄까요? 저 오인동 박사님은 아시다시피 하버드대 경영학과 쪽에 거기 하버드 의대 쪽에 근무하시고 만년에는 통일운동을 하셔가지고 한겨레 통일문화상 받으시고 북에 많은 가서 의료적 도움을 주시고 평양에 두고 온 뭐 수술 가방인가요? 통일에 관련된 책을 많이 내셨어요. 그리고 저랑 한 3, 4년 같이 매주 목요일 산행을 했던 어른이신데 지금 조금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산행은 좀 안 하시고 가끔씩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뭐 예, 저는 저기 김판호고요. 김초로 박사님은 하이킹 산행에서 좀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기 종씨라고 호자돌림이라고 지금 이제 형제처럼 지내고 있는데 좋습니다. 줌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 줌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다 지워버렸어요. 은퇴하고 나서. 그래서 줌이길래 다시 줌을 깔아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러시군요. 아주 뭐. 예. 그래서 인문학에 대해서 뭐 말씀하셨는데 뭐 이렇게
참석하라면 제가 시간 관계상 못 할 텐데 줌이라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김판호고요. 김판. 경희대학교 자산관리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온 지가 45년 됐습니다. 오, 예, 그래서 쭉 부동산업을 세리토스 지역에서 하고 은퇴를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벌써 은퇴를 하셨군요. 아니, 네. 71세니까 은퇴하죠. 그렇구나. 예, 71세니까 은퇴하고 은퇴 생활을 잘 즐기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계속 이 우리 강의를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 우리 또 다른 분이 인사 못하신 분이 아직도 니콜이라는 분이 계신데 마이크로폰이 꺼져 있네요. 박사님, 저기 첫날이라 이렇게 좀 서로 인사하고 소개하는데 얼굴을 안 보이고 이렇게 목소리를 잠궈 놓은 것은 다 개인 사정과 뜻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오케이.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니콜 박사님은 저희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와, 예, 야.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초등학교 졸업한 지 뭐 60년 가까이 됐는데 와.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근데 너무나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아직도 굉장히 활력 있게 젊게 사시는 분이에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언제 뭐 얼굴 한번 나중에 보여주시겠죠. 그렇지,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뭐 대학, 뭐 고등학교, 뭐 이렇게 초등학교까지 동원이 됐는데 와, 왜냐면 제가 지금 4년째 강의를 아크로폴리스라는 그 서울대 광장 이름인데 원래 아시다시피 이건 뭐 우리 김 박사님이 소개해 될 얘기인데 아크로 이 인문학 강좌는 서울대 동문들 수백 명이 주축이 돼 가지고 지난 10년 기념을 지난해 했죠. 그러니까 꾸준히 이어왔고 저는 뭐 한 4년 전부터 주로 이제 동양학 쪽 주역 뭐 인이 예지 강의 또 지난해는 제가 특별히 관심이 많았던 에리 프롬의 사상과 조국의 현실, 분단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처음으로 정치적 발언을 해봤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미시간 대학에서 정치학을 한 몇 년 하다가 이제 중도 하차를 했는데 그때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이 정리된 게 있어서 작년에 그 한 100몇십 장 되는 PPT를 가지고 1년 내내 그 정치 강의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도 그 얘기가 이제 전제가 되겠는데 우리 안녕하십니까? 조국이 지금 백척간도 위기이고 네, 수고하십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저는 뭘 네. 더 어렵게 보냐? 여기서 이게 안 어떤 들어가요? 안 쪽이 뭐 들어가요? 진보니 보수니 좌니 우니 어떤 진영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극복해서 뜻이 안 인간들 된대요. 조국도 가슴 아픈데 같이 성장해오고 같이 이렇게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문화적 그렇게 어떤 하겠습니다. 경제적 모든 거에 하나의 선진 조국이 됐는데 이 후유증이 얼마나 또 가면 어떡하나 하나 안타까움에서 작년에 우리 에리 프롬이 겪은 그 주이씨로서 그 600만 유태인 학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독일인들의 그 어떤 집단 광기, 집단 침해. 왜냐하면 독일이란 나라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저희 철학을 할 때는 반드시 칸트가 들어가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베토벤, 모차르트가 들어가고 문학하는 사람들은 괴테 또 가깝게는 제가 참 좋아하던 그 최근 여러 작가들이 독일에서 배출됐어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집단적으로 그런 일을 자행하면서도 그렇게 그 역사상 실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힌데 어쨌거나 사람이 얼마나 어떤 편집증에 혹은 적대감 같은 그 프로젝션 상대는 사탄이고 상대는 악마고 나는 선하다는 그런 이분법에 사로잡히면 벌어질 수 있는 역사적 그런 엄청난 그런 소용돌이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그 강의를 했었고 올해 이
이 강의를 계획한 거는 한 다시 2년 확인하겠습니다. 전부터인데요. 또 오케이. 여러분들하고 더 알겠습니다. 대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보고자 그런 의도에서 오늘 강의가 시작됐는데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걸 또 혹시라도 오늘 강의에 제가 뭐 빠진 부분이라든가 좀 미흡한 부분은 PPT를 보면서 또 한번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강의를 하지만 음, 제가 여러분들보다 이걸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챗GPT나 퍼플렉시티나 어디 가서 한번 궁금한 질문만 잘하면 바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논어를 읽고 싶어. 근데 논어를 다 읽지 못하니 논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 또는 논어를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문구 10개만 뽑아봐. 그러면 해줘요. 물론 뭐 그렇게 읽는 게 뭐 꼭 좋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는 뭐 누구랑 비교하는 건 좀 그런데 제가 한국 나갈 때마다 찾아뵙고 식사도 한번 하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는 도울 선생이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이 문헌학으로 동양학적 소양을 가지고 책을 내신 분으로서 뭐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뭐 심지어 성서, 뭐 불경, 반야신경까지 뭐 심지어는 화이트헤드 뭐 펑션 오브 리진이라는 거 이성의 기능이라는 책까지 아주 정말 근사하게 훌륭하게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거를 아시고 싶고 궁금하시면 저보다 훨씬 이 방면의 전문가들의 것을 검색을 해보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거나 제가 동양 철학을 전공했고 평생 이 관심을 버리지 않고 정치학, 동양 철학, 그다음에 뭐 최근 20몇 년은 한의학 관련된 그런 걸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동양의 형이하학인 기하학이라든가 또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슈에 대해서 조금 좀 친숙한 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얘기를 전개할 때 먼저 그 어떤 그런 철학적 배경, 뭐 그게 어렵게 말하면 형이상학적, 뭐 실제론적 배경이 있어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공동 어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일단은 이 사서 삼경이라고도 하고 사서 오경이라고도 합니다. 뭐 고등학교 뭐 역사 시험 같은 데 나올 만한 건데 아니면 고전 시간에 뭐 아시다시피 논어맹자 대학 중용 희서역 하면 삼경이고 얘기춘추가 들어가면 오경이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사서 삼경 내지는 오경 십상경이 형성된 어떤 그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사상사적 흐름. 그것은 제가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데 진나라 시대에 이렇게 육경이 있었고 분서갱 이후라는 그 전대미문의 일을 겪고 나서 다시 또 한무제 때는 오경 박사가 나와서 오경에 관련된 학문이 다시 부흥했고 그다음에 후한 시대에 논어와 효경이 더해서 칠경이 됐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구경이 되고 또 뭐가 더해서 12경이 되고 마침내 맹자라는 책은 한때 뭐 1000년 이상 금소였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맹자 책에 뭐가 있냐면 방벌론이 있어요. 방벌이란 말은 뭐냐? 군주보다 백성이 먼저다. 만약 군주가 백성을 위해하거나 군주나 군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의 호사나 그런 걸 위해서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하면 이걸 뒤집어도 된다. 방벌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방벌이 결국은 뭐냐면 혁명이죠. 혁명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이상 맹자는 금소가 되다시피 했는데 명나라 만력제 때 그러니까 1563년에 태어나서 1926년 20년에 죽은 게 만력제고 그 시절에는 우리한테 한참 전성기였죠. 태계율곡이 모두 다 1500년대에 태어나고 1500년대에 돌아가셨어요. 물론 그
엄청난 그때도 뭐 임진난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동아시아 문명에서 이거를 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삼경, 사서오경 또는 십삼경을 빼면 많이 허전할 거예요. 마치 서양의 성서가 없거나 뭔가 이렇게 없으면 굉장히 서양 문화 문명이 허전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조금 이따 이제 소개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셋 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서 대화를 깊이 못해요. 영어는 뭐 일상용어만 하고 한국말도 일상용어만 하지. 이제 이런 얘기, 아빠가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 아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빠가 이런 지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그런 것조차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서부터 이제 쉽게 접근해 갈 텐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K 컬처가 뭐 그게 뭐 영화가 됐든 뭐 음악이 됐든 뭐 드라마가 됐든 모든 뭐 화장품이 됐든 K 컬처가 사실 굉장히 우리 생각하는 이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격동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인플루언스를 주고 있다는 걸 목격하고 삽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일일이 뭐 얘기하자면 뭐 또 많은 시간이 갈 텐데 여러분 스스로가 인조이하고 있는 그 우리나라, 심지어는 제가 이걸 가져왔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항상 이상 문학상 전집, 무슨 문학 전집 그러면서 우리나라 책이니까 그냥 우리 글로 읽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해 누가 노벨상을 탔다 그러면 영어로 된 거는 그래도 어떻게 한번 힐끗 보겠는데 다른 언어로 된 거는 읽기가 어려워요. 모르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한 두 번 읽고 세 번째 지금 틈틈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소년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예, 우리말 우리 글로 그냥 노벨상 작가 노벨상 문학 작품을 이렇게 인조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뭐 오징어 게임이나 뭐 저 봉준호 감독의 그런 아카데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로제의 아파트가 뭐 지금 뭐 불란서 이런 유럽 쪽에 완전히 뭐 휩쓸고 있다는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죠. 아파트는 이제 윤수의 아파트 그런 노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다행히 학부 때 제가 나온 학교에서는 동양 철학, 서양 철학과가 분리되지 않고 그냥 철학과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좋은 교수님들께 서양 철학적 훈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그분들이 고마운 은사신데 그러고 제가 어쩌다가 보니까 한국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시기가 대부분 저보다 앞선 연배분들은 그렇지만 이제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왜 여기서 살면서도 한국말만 쓰고 한국 음식만 먹고 한국 문화의 걸 향수를 못 버리고 왜 미국 문화의 메인의 스트림에 접속을 하지 않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여기저기 올리고 영어권의 사람들이 모르는, 잘 몰랐던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 사서삼경이랄지 여러 가지 그 동양의 그 고전들이 굉장히 컨텐츠로서 하나의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요번에 올해 내내 우리 동양 고전을 소개하는 하나의 의도가 되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뭐 1000년 전이든 뭐 2000년 전이든 인간의 삶은 분열하고 갈등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상황이 서로 뺏고 다투고 하는데 왜 이렇게 풍족한 사회? 그러니까 오래전 몇백 년 전에는 먹을 게 부족해서 인구의 한 10%가 굶다시피 했다 칩시다. 지금은 너무너무 곡식도 그러니까 풍요롭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다 그냥 고루고루 먹고 살 수 있는데 아직도 그걸 인간들이 못 해내는 거예요. 왜? 소유 때문에. 한 사람의 소유, 혹은 어느 집단의 소유, 어느 국가의 소유, 어느 국가의 패권, 이런 세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죠.
뭐 어떤 분한테는 뭐 30년도 남고 어떤 분한테는 20년도 남고 우리한테 주어진 세월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다 가는 이 세상이 뭐 나 하나는 뭐 잘하고 호화롭게 살다 간다 할지라도 왜 나의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 혹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세상에 같이 공존하고 같이 화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심지 못하나 하는 아쉬움. 그래서 제가 지난해 내내 강의할 때 인간에게서 자유란 무엇인가, 평등이란 무엇인가, 박애란 무엇인가, 우리한테 무엇이 장애가 되는가,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인간에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에릭 프롬의 아시다시피 악에 관하여라든가 뭐 사랑의 기술이라든가 소유냐 삶 존재냐 모든 것들 책 하나하나를 인용해 가면서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인류가 닥친 우환이나 이런 우리 조국이 지금 저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 꼭 서양의 지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동양 고전에서 또 그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질문을 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거기에 대한 뭐 정답은 아닐지라도 해답은 있다. 그게 뭐냐?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결국은 인문 정신이 없어서 그래. 인문학 그러니까 인간이 문명을 이루고 인간이 어떤 생존을 가진 동물적인 욕망으로서의 존재를 넘어서기 시작한 그 문명인으로서의 그런 삶의 조건을 우리 스스로 찾아가느라고 이렇게 뭐 열심히 민주주의도 만들고 프랑스 혁명 같은 게 있었고 실패로 참혹하게 끝났지만 동학혁명 같은 것도 있었고 우리 그 근대사 현대사에 점철되어 있는 그 숱한 그 고난과 그 역경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중고등학교 대학을 통해서 배운 그 어떤 그 인문학의 정신 살아가는 기술과 돈 버는 기술과 생존력을 강화하는 거 말고도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무엇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문정신 내지는 동양 고전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뭐 서양인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동양인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인류 공통의 어떤 그런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발전시키고 자본주의 사회 생존권을 완전히 그 바탕에는 욕심이 있는데 인간이 욕심만 있느냐? 양지양능이라고 그래가지고 맹자는 벌써 2000 몇백 년 전에 주장했지만 인간은 태생적으로 사단, 인의, 예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의 그런 어떤 본성을 타고났고 그것이 양지양능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아도 저절로 인간이라면 그 품성 안에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내세웠죠.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성선설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어디 뭐 선만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는 복잡한 종자는 반드시 그 이율배반되는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지향해 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교, 도교 또는 뭐 묵가 뭐 이런 사상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다 동양 고전의 춘추 전국시대 2000여 년 전에 있었다. 그것이 나중에 서양에서 뭐 평등을 얘기한 공산주의가 나오고 사회주의가 나오고 뭐 휴머니즘 나오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래 우리가 가진 고유의 본성적인 인간의 본성도 있고 문명인으로서 우리가 교양을 습득을 통해서 자리한 어떤 그런 정신으로 살아있다. 그게 이제 저의 주제입니다, 보통.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 이름을 얘기하면서 시작할 텐데요. 우리 애들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뭐 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 조카, 우리 사촌 뭐 한 20명은 내가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조금 먹물 먹었다고 저 어디 뭐 그래도 어느 대회 가서 뭐 철학을 했다더라 해서 아마 그렇게 부탁을 하신 모양인데 그 이름 지어진 대로 잘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 이름을 질 때 인의 예지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내예지 하나 넷을 낳으면 꿈도 야무지게 하나씩 이름을 주려고 그랬는데 첫 아이가 태어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통을 10대치가 나고는 C-섹션 했어요. 그래서 걔한테 예지를 주면서 딸이었기 때문에 얘 안 되겠다. 어림없다. 그래가지고 넷이 이제 두 이름이 줄었죠. 근데 어떻게 운 좋게 또 그 다음에 난 아이가 이제 산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그다음에 막내가 이제 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인이예지 사단에 사실 인이라는 이름은 논어의 첫 귀절을 제가 논어의 가장 회자되는 귀절을 제가 8개 정도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릴 텐데, 덕, 불고, 필류, 린이라. 인이 아니고 린이죠, 사실은. 인근, 인접국, 이런 가까울 인, 이웃 인자예요. 그래서 인이라는 이름은 좋고, 우리 산이한테는 지자요수, 인자요산이라는 거기서 산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물론 제가 너무나 감동을 가지고 읽었던 미메일지 아리랑이라는 그 독립운동가의 그 자서전, 바이오그래피죠. 자기가 쓴 게 아니니까. 거기에 주인공 이름이 김산이에요. 그 사람 본명이 장디락이었나? 어쨌든 산이라는 이름을 줬고. 그런데 미국의 이름을 보면 데이빗이나 아브라함이나 베로니카나 제 이름 시몬이나 이게 모두 성서에서 비롯됐어요. 그러니까 서양 문명의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거 보면 서양 사람들은 거의 다 성서 이름을 따와요. 그리고 동양 사람들은 거의 옛 우리 고전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이 합쳐서 한 흐름으로 이제 융합된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이름에는 데이비딘, 아브라함 산, 베로니카 킴 베로니카 예지 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재외동 포로세의 현실이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한쪽에 우리 것만 너무 고유의 것만 고집하지 말고 또 미국화된 아이들한테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어떻게 그걸 조화시키고 그 전통을 잘 어떻게 이어가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고민을 늘 하는데 마침 K컬처가 세계화되는 바람에 굉장히 그게 편해졌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한국 노래를 배우고 스스로 한국말을 하고 스스로 그 드라마 영화를 보니까 제가 100번 말해봐야 안 되던 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좀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논어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아마 이게 오늘은 15분 정도 처음에 서로 인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논어는 결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의 엘리트라고 해야 되나? 어떤 사회든 그 마키아벨리의 지배 이론이나 이런 걸 얘기 안 하더라도 누구나 리더가 있고 그걸 지배라고 표현하면 좀 기분이 어감이 나쁘지만 또 그 많은 사람들 리더 때문에 편안하게 또 평화를 누리고 사는 어떤 일반 백성들이 있겠죠. 어쨌든 육아의 모든 걸 딱 두 마디 인용을 한다면 수기친과 수신제가 치국평천할 텐데 이거는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한테나 자기가 실력을 기르고 덕을 닦아서 소셜을 잘하고 가정을 잘 이끌고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자기가 인정받을 만큼 사람들한테 이런 걸 받으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도 아니면 고향에 요즘은 다 그 지방마다 다 그걸 뽑으니까 시의원도 뽑고 그런 식으로 차차 나아가면 평천하까지 간다는 그 생각을 그 시대에도 한 거예요. 예. 그런 것이 결국은 인간이 도덕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며 인간관계에서의 윤리가 고리타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게 없으면 아주 하루아침에 쓰러져요. 이게 없으면 어떤 게 되느냐? 나는 센 놈이야. 그래서 학폭도 있고 주먹 센 놈이 이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가 되고 나라가 세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죽는 사람들은 정치가들이 아니에요. 사령관들이 아니에요. 쫄병 내지는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도 죽고 아녀자들도 죽고 아무 죄 없는 백성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왜 전쟁을 하지?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논어라는 책을 제가 처음 접했던 건 물론 이제 뭐 고등학교 고문 시간이나 고전 시간이나 그 전에도 우리가 사자성어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접해서 귀에 익숙한 문구들이 앞으로 나오겠지만 제가 처음 그 논어란 책 전체를 물론 뭐 번역서죠. 원문 있고 번역서를 처음 끝까지 읽어본 거는 제가 입학한 해에 딱 한 달 수업을 받고는 휴교령이 내렸어요. 그때는 박정희 정권 때인데 유신하고 그래도 너무 막 거기에 대해 반발이 있고 뭐 특히 그 당시에는 20대 청년들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굉장히 격렬하게 독재에 대해서 저항을 했는데 어쨌든 무조건 휴교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반을 휴교를 했는데 무려 그때 제가 평택에서 그 통학열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가서 남산에서 잘 자리 잡으면 도서관 안에 들어가서 읽고 아니면 벤치 한 구석에 읽었던 게 논어예요. 그때 논어를 처음 접하고 끝까지 한번 읽어봤고 그걸 리포트 써가지고 A 받았어요. 시험을 안 보고 리포트로 대체했던 그 교수님이 지금은 조남도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영향으로 제가 아마 동양 철학으로 입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논어의 첫 귀절은 뭐 이거를 모르면 우리 동양인이 아닌 우리 저 교양인이 아닐 정도로 다들 아실 겁니다. 학이 시습지 불역열화 뭐 유붕자한방내 불역낙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잘 아는데 인부지 불원이면 불역군자화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학이 시습지의 시습이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천재 조선에 몇 안 되는 천재 김시습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김시습. 김시습이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시습, 때때로 익힌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러니까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고 또는 내가 친구를 자원해서 만나면 어찌 기쁘지 않는가. 그러니까 집에서는 독서하고 그런 기쁨이 있고 밖에 나가면 벗을 만나고 동학들과 대화하는 그런 어떤 즐거움이 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 않아. 섭섭해. 나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무시당하는 거 싫은데 사람들 나를 뭐 없는 거 취급하네 그러면 섭섭하잖아요. 근데 그러나 할지라도 성내지 않는다. 섭섭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군자다움이다. 어때? 한번 들어보셨죠? 아니 여기 박사님들 말고 이 박사님하고 그냥 우리 정보석 선생님 들어보셨죠? 이 말을. 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학 본체론이라는 책에 이게 좀 두꺼운 책인데 인에 대해서라는 게 러브에 대해서처럼 인이란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이 세포로도 이루어졌고 세포를 분해하다 보면 화학 성분이 되고 그런데 인간을 정작 인간답게 만드는 인간의 본질과 본체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연구한 중국 학자가 진레라는 천와이라는 학자가 인학 본체론이라는 책을 여기 어디 꽂혀 있을 거예요. 냈고 제가 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강의 말미에 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현대에 내가 생각하는 뭐 어설픈 철학자지만 그 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고 인간이 만약 인의 성분이 없다 그러면 인간이 인간 다음에 90%는 상실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제가 앞으로 영어로 이 강의를 정리해 가지고 간결하게 동양 고전 산책, 동아시아 고전 산책에 올리려고 영문을 조금씩 번역하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의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우리 니콜 선생님 오신 지 오래돼서 옛 한자나 옛말이 좀 어색하실지 모르는데 그냥 좀 힘드셔도 그냥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제가 우리 아들 이름 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덕 불고
필유린이라. 이건 뭐 공자 2인편에 나오는 건데, 공자의 그 무슨 편 하는 것은 어떤 걸 분장을 하면서 첫째 두 글자를 따은 겁니다. 이를테면 아까 하기 쉽지 불여겨워 할 때 그게 나오는 게 첫 장인데, 그거는 하기 편이에요. 첫 두 자를 따서 그 장의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인편에 나오는 건데, 덕이란 것이 외로울 것 같은데 결국 덕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누구한테 도움을 주고 누구를 좀 더 포용하고 누구를 감싸고 이런 의미의 인간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알아준다 그래도 뭐 어떤 대단한 뭐 명예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고 그 사람은 맞아. 그 사람은 참 인간적이야. 그 사람 참 따뜻해. 그 사람 참 배려하려고 해. 여기에도 제가 겪은 우리 그 같은 학교에서 공부한 뭐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자리에 이런 뭐 지구 반대편에 서로 거꾸로 매달렸는지 한쪽은 바로 있고 한 사람은 어떤 중력이 작용해서 우리가 이 좁은 지구에서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테크닉, 기술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어쨌든 그런 배려와 이웃이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은 시공간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덕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우리가 철학에서 하나의 주제인데 항상 윤리학이라는 게 있고 또 뭐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 그다음에는 실천 이성 비판 뭐 판단력 비판하면서 그 칸트 철학이 궁구하는 바가 결국은 세계 평화론이라든가 인간이 가장 극치의 장엄미와 어떤 인간다움의 고향의 최상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철학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본 사람이에요, 칸트는. 그리고 정언명령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결국은 인간은 자기 뭐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내 가슴 속에는 양심이 있다는 거죠. 그 양심, 그 뭔지 모를 양심, 사람을 속이지 않고 사람들한테 정직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해꾸지 안 하고 그런 어떤 서로의 존재에 대한 어떤 긍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덕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로 덕불고 필유린을 첫 번째 논어의 구절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너무나 오늘날의 그런 말하고는 좀 뭐 너무 거리가 있는데 군자와 소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군자 얘기가 논어에 엄청 많이 나와요. 소인이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는 거예요. 군자는 의리나 어떤 사회적 정의감이나 어떤 사회적 어떤 경륜 같은 거에 밝은 사람이고 소인은 이로움 뭐 그게 재물이 됐든 뭐 자기 위치가 됐든 그런 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군자 소인의 그 이분법은 좀 문제가 많지만 일단은 선언을 하듯이 이렇게 공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주자도 그렇고 심지어는 율곡 나중에 1000년 2000년 후에 그 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뽑은 거는 아까 그 처음 제가 얘기 드렸던 배움과 자기 성찰에 있어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아니 배워서 남주나란 말도 있긴 하지만 아니 배우는 게 뭐가 기쁘지? 배워서 무슨 유용함이 있지? 배우면 나한테 무슨 득이 되지? 이런 생각이 없이 학문하는 사람들은 일단 처음에 그냥 그 기쁨 때문에 그 희열 때문에 그러니까 밤새 뭔가를 탐구하고 정리하고 생각이 새벽녘에 어떤 이거지 하고 어떤 통찰을 했을 때 그 어떤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큰 학자가 되신 분들은 아마 그런 즐거움이 쌓여서 오늘날까지 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기 쉽지가 처음 첫걸음이지만 제가 아마 올 12월까지 강의를 한다면 그때 이제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말을 아마 인용할 겁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아침에 어떤 도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저녁에 죽어도 나는 좋다.
라고 공자가 말씀하셨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알려고 저 지금도 아직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뭐 100% 아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내가 혹시 뭐 일주일 후에 아니면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세상을 떠도 나는 이 호기심 가득 찬 내 인생 부를 추구하고 막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인생의 한 목표고 축이지만 뭔가를 끊임없이 이 무한한 우주와 이 천지자연에 대한 어떤 경외심과 인간이 가진 그 어떤 시명 같은 거 이런 거를 시시로 때때로 깨달으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탐구하는 것도 참 멋진 인생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쁨을 강조한 것이 또 역시 논어의 공자다운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인용하는 논어의 기절은 옥야편에 나오는 지자요수 인자요산입니다. 제가 이거 좀 무식이라기보다 잘 한자를 몰랐을 때 지자락수 인자락상 그랬다가 선생님한테 혼났죠. 이거는 줄길락자라고도 읽지만 좋아한다는 뜻에 사랑한다는 뜻에 선호한다는 뜻의 요가 되죠. 그래서 각기 사람마다 다른 개성이 있는데 어쨌든 사람은 자연과 조화되는데 그것이 물처럼 혹은 산처럼 그런 산수의 풍경처럼 그렇게 젖어 들어가는 조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걸 냈고요.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이거는 그러니까 좋아해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겠죠. 애요정기입니다. 애요정기. 예, 정기. 그윽하고 멈춰 있는 듯한 그 기운을 내가 사랑하고 아낀다. 즐긴다. 이런 뜻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 그 말씀드리는 그 동양의 그 명언이랄지 모든 동양 원전의 그 글들은 좋으니까 그걸 액자처럼 이렇게 동양의 독특한 붓글씨가 있죠. 붓글씨를 해가지고 액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액자도 만들고 이렇게 뭐 베이스 꽃병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논어에서 제가 뽑은 기절은 군자는 자기에게 엄격하고 소인은 타인에게 엄격하다예요. 뭐 엄격하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권위주의자들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잘못한 거는 다른 사람을 꾸짖음으로써 카발하고 뭔가 일이 잘못되면 자기가 먼저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유주의자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인간관계의 처세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 근데 남을 가르치고 이렇게 뭐라고 한다. 그 차이가 군자와 소인의 차이다. 아까 군자와 소인을 제가 얘기하는 거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요. 예, 이걸 빼먹었네요. 군자는 군자가 함께 있으면 조화롭지만 같지만은 않다. 소인은 똑같은 것 같지만 왠지 삐걱거리고 조화롭지 않다요. 그래서 이 말도 많이들 이렇게 쓰죠. 군자 화의부동, 소인 동의불화. 그래서 이 동과 화, 부동과 불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가장 가서 자리를 하면 불편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정의로운 사람들은 진보라 그래서 모이면 다 자기들이 옳아요. 그리고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말하는 것만 다 진짜야.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가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 저 크리스찬입니다 아직도. 근데 늘 결론이 똑같아. 또 불교 어딜 가도 그런 모임이 저는 가고 싶지 않은 모임이에요. 왜냐? 다 세임 그 사람들이 부안해동하는 느낌이지 진짜 자기가 있어서 자기만의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좀 다르지만 조화된 자리가 아니라 그냥 다 똑같은 일색이지만 결국 그 사람들 하나하나의 마음이나 그 사람들 하나하나의 인간의 태도에는 다른 거예요. 떨어져서 헤어지면 서로 욕하고 뭐 서로 자기 변명만 하고 그러는 그런 인간 군상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이부라 이걸 참 좋아하고 그다음에 악기 책을 제가 한번 인용할 거고 여기 제가 PPT로도 마련했는데 이게 제가 그 존경하는 윤재군 선생이 악기 책을 거의 20년 전에 그냥 1,500, 600페이지 되는 걸 이렇게 했더라고. 악기라는 거는 얘기의 한 편인데 왜 인간은 예의가 있어야 되고 왜 인간은 같이 즐기는 동거동락하며 왜 또 예절을 지키느냐에 대한 인간 본성과 사회적 어떤 구성에 대해서 참 아주 굉장한 통찰력 있는 글들입니다. 그걸 제가 나중에 악기편에서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충 이렇게 군자와 소인에 대한 게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갔던 걸 다시 돌아가서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논어를 대변하는 아주 결정적인 그 딱 8자의 글이 있어요. 기소부력 물시어인이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욕구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라고 하지 마라. 아니면 남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라요. 이거는 뭐 떠오르는 게 있죠. 성경의 말씀에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요. 예, 황금률이라 그러죠. 이걸 도덕의 황금률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인간 세계에는 그것이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꿰뚫는 황금률이 있다면 바로 나도 인간, 당신도 인간,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배려합니다. 당신을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당신이 나한테 하지 말고 당신이 하기 싫은 걸 내가 당신한테 강요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단계는 인간 단계고 정말 말 안 듣고 그러면 뭔가 힘으로 누르고 싶고 두들겨 패서라도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인간 세상인 것도 맞아요. 예, 그건 뭐 우리가 오늘 인문 정신을 얘기하기 때문에 무사 정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런 말하면 너는 아직도 그 젊은 날에 그런 뭐를 못 보냐. 저 수방사 특임대 출신이에요. 하루 종일 사람 죽이는 연습만 총 쏘고 유도하고 태권도하고 사격하고 그런 거를 뭐 몇 달씩 해본 사람인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 세월들이 너무 웃기는데 사실 이게 참 재밌는 게 공자라는 사람이 인문 정신을 원조로서 있었던 똑같은 시대에 누가 활동했는지 아세요? 손자가 있어요. 손자병법의 손자. 공자와 손자는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 시대가 그 어지럽던 춘추 전국 시대죠. 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나라가 서로 전쟁을 통해서 뭐 엎어지고 어떻게 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라는 것은 인간성 내재에 있는 그 양면성 내지는 그런 것 때문에 공자와 순자가 공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인문학 연속 강좌를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보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인문 정신이고 이런 인이해지지 손자의 병법 해가지고 뭐 36개 주랭랑이 최고다 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걸 넣었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제가 인용한 글은 암과 삶의 태도입니다. 행함에 끝까지 도달하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고 행하지 않음을 걱정하라. 불한 행지부지 환 무행냐.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결과에 기대를 너무 하거나 제가 이제 주역 강의할 때 그런 말을 했죠. 길흉회린으로 인생이 꽉 차 있는데 기흉은 어쩔 수 없어. 내가 길했을 때도 있고 흉했을 때도 있고 그건 객관적 사실로 바깥에서 닥친 내 운명 같은 거니까 받아들인다. 근데 회리는 내가 어느 정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 회는 뭐냐?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아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그때 증권을 안 샀으면, 내가 그때 그 위에 어떻게든지 붙잡고 내가, 뭐 어느 직을 맡았으면 이런 것들이고, 리는 뭔가에 인색하다는 거, 앵자이어티. 내가 앞으로 다가올 일, 현재 내가 얻지도 못하고 그 상황에 내가 있지도 않은데 계속 마음의 그 불안감, 뭐 초조함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걱정을 안 하면 세상에 걱정할 일은 99%는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걸 걱정한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길흉 회린 중에 길흉은 어쩔 수 없지만 회리는 내 주관에 내 심정에 있는데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공부가 군자의 공부고 마음의 공부고 그것이 이제 안분지족이라고도 뭐 그렇게 지천명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논어에서 인용한 문구는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따져보고 실천하라라는 학문사변행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중용에 나오는 말이에요.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인데 동양의 학문은 실천이 없고 행동이 없으면 말짱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학문이라는 말의 그 어원이 박학, 신문, 신사, 명변의 박학, 신문에서 나온 거예요. 널리 배우고 깊이 묻는다. 이런 거에서 나오거든요. 세밀하게 묻는다. 그래서 이런 말을 논어에서 합니다. 학이 불사증망, 사이 불학직태.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 말을 보면서 제가 대학 시절에 떠올렸던 글은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뭐 유명한 말을 여러 개 했는데 이를테면 뭐 이성은 질문은 끊임없이 무한히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이라든가 이렇게 또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며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 좀 너무 현학적인 말인데 어쨌든 우리가 배우면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면 또 실천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경험을 통해서 피드백을 가지면서 우리가 단계 어떤 배움의 단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얘기 중용편, 얘기라는 책이 49개로 되어 있는데 중용이 49편 중에 31편이에요. 그다음에 대학이라는 책도 지금 얘기하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사서 상경의 사서의 2개가 얘기에서 나온 거예요. 악기도 얘기에서 나왔어요. 그 얘기 한 장을 독립시켜서 주자가 거기에다 주자 집주하면서 동양학의 고전으로서 고전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메일로 이걸 보내면 한번 박학신문 신사명변 독행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 책, 윤재근 선생의 책은 인문정신에 대해서 이분은 얼마나 치열하게 이걸 이렇게 나름대로 이걸 했는데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그 서양 학문의 영향으로 받은 모든 것들이 인문학이 이게 수입된 인문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미에서부터 수입된 조롱, 그러니까 세 조롱을 말하는 거예요. 세 장. 그걸 열고 나와서 우리 자신의 인문정신을 되찾아야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우리 자신의 인문정신은 무엇인가? 이분은 조금 안타깝게 민족경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민족경전이라면 제가 좀 여기 안이 더워서 좀 매트를 벗겠습니다. 보이지도 않으니까 여기. 천부경 3.1신고 같은 책들이 이제 우리의 민족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천부경 3.1신고는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제가 오랜만에 만난 철학가 동기들이랑 얘기하다가 천부경 얘기를 하면 무슨 잠꼬대라나 얘가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 가을에 봄에 이제 강의를 그 상생연구소에서 천지인 강의를 3개 한 개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데 제가 강의한 다음에 이대 철학가 한자근 교수가 오셔서
그분은 불교하고 칸트 전공이니까 그걸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천지인을 강의한 것은 동양 고전의 모든 천지가 나오고 인이 나오는데 왜 천부경 삼일신고의 천지인이라는 똑같은 한자어 내지는 우리의 언어가 너무나 괴리돼 있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민족경전으로서 뭐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라든가 또는 뭐 지금 중산도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게 민족경전을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또 동양 철학적 어휘를 서로 시어하는데 이게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한 권의 책을 원고를 냈어요. 출판 예정으로 해서 그때 제가 그 천부경의 동양 철학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보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그게 출판이 아직 못 되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 뭐 때가 되면 그 천부경 삼일신고 민족경전의 동양 철학적 이해, 동양 철학적 이해라는 건 결국 우리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공유하는 한, 중, 일, 심지어는 월남까지 우리가 같은 한자 이름을 써요. 그 월남의 그 국부라고 그래야 되나 그 유명한 분 있죠. 그분도 이름이 딱 그렇게 돼 있고 갑자기 이렇게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지금 주장하는 거 우리네 인문 정신을 대체하자 좀 뭔가를 찾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승종 교수님도 서양 철학 특히 분석 철학에 아주 대가이시고 그렇게 평생 공부하셨는데 우리 역사 우리가 가진 어떤 문화 코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책을 내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30년 만에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그때 그 수은회관에서 뵙고는 그런 걸 발표하시길래 이게 참 우리 철학가가 죽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낙론에 대해서는 제가 악기 얘기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에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제가 거창을 여러 번 가려고 시도했는데 이번에도 결국 못 갔어요. 거창 학살당한 529명의 반 가까이가 아녀자 아기들이었다는데 그 기념관이 있대요. 그 우리 불행했던 역사 빨갱이라고 해서 죽으면서 거기에 한 주민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아니 군인 아저씨들 백성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죽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랬다는 항의를 했다는데 어쨌든 거기를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인근에 지리산 중턱에 한 700, 800 고지에 이렇게 한옥을 짓고 거기서 벌써 12년째 원래 인문학 강의를 이렇게 하시는 이산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개인 톡을 하고 가려다 결국 못 갔는데 이분도 자신이 오래전에 쓴 글에서 이렇게 인간의 내적 공명, 지혜, 어떤 인문학의 성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욕에 치우치고 뭔가 인간의 욕망에 그 어떤 명품에 막 그냥 매달리고 모든 것을 다 권력 내지는 돈으로 환산해서 그것을 마치 인간의 갑이고 의리고 이런 시대에는 인문학인이 인간의 내적 뭐 어떤 성장이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너무나 좀 뭐랄까 뒤떨어진 사람일지 모르는데 결국은 인간의 가치를 알아주고 아까 얘기했듯이 인부지 불온이라도 불역군자와 할진 그 군자지심을 가지는 것은 결국은 인문 정신이다 이런 뜻에서 제가 이걸 그분 걸 인용했고요. 그다음에 반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반성할 줄 안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옳다,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반구저기, 반구저인. 반성이라는 건 결국 이 맹자가 한 말이 참 인상적이어서 다음에 또 맹자 얘기할 때도 또 나올지 모르지만 남을 사랑했는데도 친해지지 않으면 자신의 인을 반성하고 남을 다스리는데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신의 질을 반성하며 남에게 예를 베풀어도 반응이 없으면 자신의 경은 어떤 존경, 뭐 경건함, 어떤 사람으로서의 어떤 보양된 가치 의식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이 결국은 자기 반성할 수 있는 사람, 메타인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쪽 편 저쪽 편이 아닌 그 양쪽 편에 대한 입장과 전제에 대해서 이렇지
이러니까 이러는구나. 이게 꼭 분열을 해야 되나? 이게 꼭 갈등을 해야 되나? 이게 꼭 적대를 해야 되나? 다른 대안은 없을까라고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기 반성이고, 자기 반성은 인문학적 소양이 쌓여 있는 사람한테나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삼성문고라고 어려서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 요만한 100원인가 200원짜리 그 문고본이 있어서 열심히 샀어요. 거기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고, 저를 키워준 게 삼성문고하고 독서신문하고, 그 당시는 좋았어요. 월간조선. 그 당시에는. 그 시절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역시 좀 이런 거를 뭐 독서라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마음이 땡겨서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철학가를 지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반성한 거, 그리고 인간이 어떤 자기 자신의 지혜나 자기 지적 고향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것이 인문정신의 요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그 유명한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요. 한마디 말로서 평생을 지키면서 행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아주 그냥 정확하죠. 그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까 제가 인용한 겁니다. 기소부력을 물시오니라. 예. 제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고 생각해보면 목숨이에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게 자기 생명인데, 어찌하여 600만을 학살하고 크메르루즈 200만을 죽이고, 뭐 얼마 전에 이런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 보니까 뭐 500명을 수거해서 뭐 폭사, 이런 발상이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가능해요. 역사에 있는 일이고, 예? 공자 시대에 손자도 있었고. 근데 어떤 진영편을 들고 어떤 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인간은 누구나 생명이 소중해요. 한 방의 총성이 만약 울렸다. 그날 그 자리에 누군가 시민들이 몰려오지 않았다. 뭐가 없었으면 한 방의 총성이 울렸으면 끝장나요. 저는 그거를 40몇 년 전에 계엄군 반란군이 되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겪은 사람이라 총 무섭습니다. 한 방 쏘면 다 그냥 납작 엎드려 다 그냥 깜빡 죽어요. 그런 게 안 벌어진 우연들이 참 좋은 우연인데 그거에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모든 상황이, 정치적 상황이 몇 달 후면 바뀌고 그러더라도 엄청난 어떤 그 후유증이 있을 것 같고, 뭐 1000억, 1년에 100억씩 번다는 정광훈이나 뭐 스카이프 무슨 데일리에서는 돈이 되니까 엄청나게 이런 걸 막 그냥 양산하는 그런 가짜뉴스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혹시 불편한 게 들리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랑 같은 대학교 철학과를 나온 친구가 99명이 중국인들이 침투해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는 걸 믿길래 내가 그랬어요. 야, 나 같으면 요원들 비밀 미션 임파서블에 그런 사람 한둘 보내지 무슨 99명씩 보내냐? 그런 바보 짓을 왜 하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고 말았는데, 웃고 말았는데, 근데 그걸 계속 그냥 굳세게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내 가까운 평생 존경하던 내 친구인데. 참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세상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강의는 뭐 논어의 8가지 그 문구들을 끄집어내서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두서없이 그냥 현실적인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이 세상은 난세였을 때가 치세였을 때보다 많았다. 그래서 제가 유교, 불교 빠지고 유묵, 도법 4가지 사분면에 자유평등, 박애, 뭐 자유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강의록에 쭉 이런 게 옛날에 이니지 할 때 이런 걸 제가 인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뭐 자축시대라는 거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위대한, 그러니까 문명이 오픈되고 모든 인간의 의식이 고양돼 가지고 만들어낸 이런 정신세계가 바로 차축대 시대부터 비롯됐는데 거의 그 시대가 동시적으로 겹쳤다는 거, 그게 참 하나님의 뜻이거나 아주 인류 진화, 문명의 진화의 하나의 극치를 이룬 좋은 시절이었다. 근데 이때 내놓은 이런 거에 대한 걸 아직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고 분열과 적대 시대를 살고 있고, 전쟁
퍼가 지금도 전쟁터에 폭탄이 터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또 지금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아서 측은지심이 무엇이냐? 인이라는 건 측은의 짝이다. 측은지심이 인의 단, 실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한테 왜 측은지심이 있지? 왜 남이 아프면 내가 공감하고 내 새끼가 막 피를 흘리면 막 전율을 하다시피 막 마음이 애틋하고 이런 게 왜 그러지?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사이코. 그러니까 뭐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은 살인자들은 즐길 수도 있어요. 인간이 그런 국면이 있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부정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 인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게 이제 있습니다. 사람 인변에 9구자가 들어가면 9명쯤 모이면 꼭 서로 싫어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안 맞아. 인간 사회가 그렇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그 한자 하나로 사람 인변에 9구자가 원수구자예요. 근데 사람 인변에 2인자면은 어질 인자도 되지만 사랑한다는 인자도 됩니다. 사랑 인자예요. 그건 뭐야? 나는 당신을 존중한다. 내의 자존감만큼, 내가 인간으로서의 자존감만큼 당신의 자존감을 내가 감흥하고 있다. 네? 그래서 착하다. 어진다는 게 착하다거든요. 착한 사람, 어떤 사람, 물른 사람. 좀 의학스럽게 자기 거 못 챙기는 사람이 착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착하다는 기운은 목의 기운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착할 수 있는 거는 타인에게 진정성을 다하는 거. 충과 서라는 그 개념이 이때 육아의 핵심인데, 또 살신 성인까지 이루면 성인이 된다는 말까지 하면서, 이것이 저는 이제 칸트가 인간의 어떤 실천 인생의 단계에 고양되면 그때는 숭고한 노블맨, 어떤 숭고미를, 자연에서는 장엄한 걸 느끼고 인간이 가진 그 어떤 품격에서는 숭고함을 느낀다. 그것이 결국엔 인이라는 인간 자존감의 싹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오늘 그 논어를 얘기를 했지만, 논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까 기소부력을 물시어 있냐라 한 말에 그 핵심 인자는 인이다. 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살구씨. 살구씨 효능 여기 제가 한의사라도 제가 써놨는데, 씨앗이에요. 인이라는 것은 씨앗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 어떤 자존감, 존중감, 배려심, 인간과 인간과를 폭력이나 어떤 관계 힘의 그걸로 해결하지 않고 인간다움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것이 모든 가정의 기초고, 사회의 기초고, 국가의 기초고, 인류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공자가 인문정신의 원조고, 우리가 아직도 인의 예지를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참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물론 질문할 내용들이 뭐 많긴 많지만은 강사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무슨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로폰을 여시고, 그래서 잠깐 사이에 그 일종의 토론을 할까, 리뷰라고 할까, 그런 걸 한번 잠시라도 좀 가져보겠습니다. 강사님 어떻습니까? 강사님이 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선배님 오늘 강의 너무나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선배님이 오늘 강의는 육아의 대표적인 경전인 공자의 논어를 텍스트로 삼으셨는데, 앞으로 출간하실 계획인 천부경에 대한 선배님의 연구서하고 오늘 강의하신 공자의 육아 사상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천부경, 그거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측은지심 인지다냐라고 심리학적으로 풀이해서 동아시아 문명 인문학을 정추한 공자와 맹자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간에서 구현되는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천부경에는 특히 그 천부경이라는 것은 문헌학적으로 아직도 서재학적으로 많은 의문이 있는 책이지만 저희가 그 한월연구소에서 환단고기를 번역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단군색인데 단군색이 안에 성통광명, 성통공환, 성통공환, 제세이화, 홍익인간 그런 어귀가 있고 진짜로 수행하면서 도달하는 인간의 어떤 그 경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난 그런 글을 어디서도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이라는 공자의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고유한 본성으로서의 어떤 진화된 뭐 유인원이 진화되고 이런 걸 떠나서 인간 자체의 본질적인 거를 말할 그 어떤 인이라는 어의 개념 안에는 공자가 살았던 그 훨씬 이전의 시절에 공자가 살았던 노나라가 원래는 그 동이족의 한 편이었고 그 많은 영향을 뭐 소병기고 국경대 그 고고학과 교수도 얘기했지만 와이벨트 이론 같이 해서 황하 문명보다 1000년 이상 앞선 홍산 문화가 영향을 미쳤는데 그 홍산 문화의 주인공이라고 우리가 배달민족이고 뭐 고조선을 얘기하는데 그 고조선의 경전으로서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천부경 안에 삼일신고 안에 인의 짝이 되는 것을 수행하고 설득하는 모든 이론적 실천적인 요소가 갖추어져 있더라. 그래서 제가 성명정을 얘기할 때 심지어는 천부경이나 삼일신고의 성명정과 동양학에서의 성명정과 황제내경의 한의학에서 성명정이라는 개념이 똑같은 글자고 시대를 통해서 계속 다시 뭐라가 의미가 덧붙여진 거라면 분명히 유사한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논문을 발표했죠.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은 인이라는 그 사상이 공자가 그걸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면 분명히 어디선가 영향받았거나 특히 맹자도 그랬지만 조상의 의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하늘을 공경하고 그런 데서 인문학으로서의 그런 싹이 우리 그 민족경전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추론을 해봤습니다. 네. 아직 네, 제가 연구 과정 중이에요. 속 시원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혹시 또 코멘트 같은 거가 있으면 혹시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철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서로 인사도 하시고 또 더 좋은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강사님 강의 재료 있잖아요. 이거를 좀 주시면은 다시 리뷰할 수 있는 자료 중에는 이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제가 이메일로 강의 끝나고 이메일로 보내드릴게. 예전처럼 이렇게 여기 강의 들으신 분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메일이 연결이 될 수 있으면은 지금 말한 그 자료 같은 것도 이제 쉽게 받아볼 수 있으신데요. 혹시 직접 이메일을 받지 못하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메일을 여기 채팅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여기 채팅 있죠? 채팅 거기다 누르시면은 거기다가 이메일하고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다음번 배포할 때 그 이메일로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싱하지 않게 말이죠.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 채팅에 들어가셔서 성함하고 이메일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요즘은 그
카톡을 나눌 수 있으면 카톡에 바로 그걸 그렇지. 첨부할 수가 있어서 더 빨리 전달이 되는데, 네, 카톡을 공동 카톡방, 혹시 이 강의를 뭐 10번 다 듣지는 않을 테지만, 카톡방을 개설하면 거기에다가 제가 올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네, 요즘에는 아주 참 그런 편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카톡방을 만들래도 우선 전화번호나 뭐 이런 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메일을 제가 취합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박사님께 그래요. 제가 오 박사님, 김만화 박사님, 우리 저 두 분 연세철학과의 교수님이랑 다 이메일을 아는 것 같고, 오케이. 장재철 선생님 이메일은 제가 모르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주시면은 그걸로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 김철호 선생님은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지금 이게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몇 번째 강의예요? 첫 번째 강의 올해 첫 강의고요. 제가 네. 강의는 한 4개, 5번째인가요? 한 3, 4년 됐어요. 근데 이 강의 올해 처음이에요. 노노가. 예. 지금 논어에 대한 강의고 이게 몇 회가 한 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이요? 맹자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 강의의 의도는 논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 표현이 맛보기로 이거를 영문화해서 영어권 사람들한테 소개하기 좋은 가장 핵심적인 어떤 문구만 8개 정도, 그리고 그거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해설할 텐데,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얘기, 춘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심지어 나중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뭐 반야신경까지, 노자하고 장자까지, 그 중에서 정말 내가 인상 깊고 영향받았던 문구 한 8개 정도씩만 뽑아서 이렇게 쓱 스케치하는 거죠. 그래서 산책이라는 의미예요. 동양인문학 고전 산책. 그러면 다음 강의는 언제 하나요? 한 달 후입니다. every month 하는 거예요? 네, 한 달 후에, 왜냐하면 여러 강사님들이 다른 과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나가지만은 그 같은 내용을 들으시려면은 약 한 달견 돼야 다시 또 강사님이 돌아와서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계속 이메일을 주시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내드리는 것도 강사님이 또 어떨 때 빠질 때가 있거나 장사 바꿀 때도 있고 뭐 이러니까 강사님 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메일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 이메일 제가 정체적으로 이메일을 중심으로 해서 연락을 드리니까 그때 미리 좀 아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사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문이나 코멘트나 또 더 이상 다른 거 또 이야기하실 사항이 없으시면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요. 예. 우리 사이먼 소장님 그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서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렇게 해갖고서 어떻게 사용하실 목적이신가요? 그걸 하면 훨씬 더 제가 이해하려고 하는 방향이 더 확실해질 것 같아요. 예, 제 아이디어는 아직 뭐 실현해서 나가는 과정인데, 제가 전혀 몰랐던 세계가 있더라고요. 블로그, 워드프레스, 미디움 같은 SNS를 통해서 제가 어떤 글을 올렸더니 일주일 동안 한 500명이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컨텐츠를 수백 개, 수천 개를 늘리면 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근데 결정적으로 참 흥미로운 건 그렇게 하면 돈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 뭐 큰 떼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놀랍더라고요. 이런 게 분명히 전달이 되고 영어권 서구 사람들이 혹시 동아시아 고전이 뭐 말로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뭐지? 근데 그걸 손쉬운 걸로 해서 가장 인상적인 문구만 한 8개, 10개를 뽑아서 그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가지고 계속 올리려는 거죠. 그리고 퍼뜨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자꾸 뜯어보면서 자꾸 트레이스 할 테니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모신 카톡방을 열게 되면은요, 거기다 지금 말씀하신 그 블로그 그 이름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예, 그렇게 하죠. 제가 여러분들이 거리끼시지 않으시다면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 우리 저 동양고전산책 카톡방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예.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걸 그리고 또 이 자료를 보면은 이게 너무 넓은 강의 내용을 갖다가 짧게 하니까는 잘 아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다시 리뷰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자면은 가장 가까운 자료가 바로 이 강의 내용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와서 여기서 충분히 해가지고 단어의 원형을 찾아간다든가, 혹은 또 뭐 도서면 도서 이런 거를 찾아서 거꾸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려주실 거니까는, 놀아줄 거니까는 뭐 기대가 큽니다. 그거는. 네. 저기 뭐 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좀 익숙한 사람이에요. 제가 뭐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접하고 늘 이제 익숙한 사람인데, 다행인 것이 챗GPT나 뭐 많은 그 퍼플렉시티나 AI라는 게 출연을 해서 예전에 내가 그 100장짜리 PPT 만들 때 정말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수월해졌다는 거. 그리고 뭐 우리 박사님이 그 기록을 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제가 강의했던 주역이나 뭐 네, 여러 가지 그 네. 강의 녹화된 게 있으면 네, 그렇죠. 그걸 한번 재생해서 제가 편집하거나 살려서 음. 꼭 SNS뿐만 아니라 그렇죠. 유튜브 짧게 그 중에서 맞습니다. 인상적인 것들만 뽑아서 쇼츠로 한다든가 해서 올리면 그것이 많이 봐주는 사람들, 주로 이제 겨냥은 서양 사람들이죠. 알겠어요. 영미권 사람들인데 그런 걸 뭐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 하는 과정 방법도 이제 익숙지 못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참 여성껏 하시는 데 대해서도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피드백 주시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어떤 동기부여되고 힘이 되는 그렇죠. 왜 아까 그 하기 시습지 부역 이렇게 열어와는 제가 잘하는 일이고 평생 유붕이 자원박래니 이것도 아는 사람은 뭐 우리 저 강 박사 같은 사람 알겠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이제 마지막 인부지 불온이면 부력 군자화 그거를 제가 많이 부족했는데, 이렇게 피드백을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제가 말하는 거에 어떤 그런 걸 느끼면서 내가 하는 일이 살아생전에 할 만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그런 것이구나 하는 걸 자꾸 그 자신감을 얻는 거죠. 하여튼 고마울 따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간 그럼 오늘 저녁은 이반하고 시간이 벌써 한 30분 지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알고 다음 또 다시 한 3주 내지 4주 후에 강의가 또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해 네, 형편에 따라 다들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 이렇게 그렇죠. 얼굴 뵙고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좋고, 여기 지금 열심히 화면에 올라오신 분이 저 한국에서 오신 건가요? 한국에 그런 오신 것 분도 같은데. 계시고 저 한번 아닌데 그 전화번호는 여기가 누구신지 한번 수수께끼로 남지 마시고 인사 좀 지금 해주세요. 지금은 11분이 나와 있는 걸 11분이 아니 나와 목소리 있는 내시고 지금 사진 막 움직이시죠? 아이폰으로 되어 있는 분.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저 구근합니다. 구근 아나스타샤입니다. 여기는요, 한국이죠? 한국이고요. 네. 아나스타시아 씨구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연수 중이라 제가 화면이랑 그 마이크는 켤 수 없었고요. 강의, 네, 너무 제가 감히 이렇게 강의 듣게 돼서 영광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만난 미술 선생님이신데 네. 자제분 이름을
그 동학의 그 시우? 시우. 예. 네. 네. 태재우 선생님하고 태시영 선생님의 이름 따서 시우라고 제가 저희 큰딸 이름을 정말 지었습니다. 감동했어요. 예, 정말 이런 분이계시구나 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문학 정신이 우리가 서양 걸 가져온 그런 거 말고 그 세 장 안에 조롱같이 그러지 말고 이 윤재근 선생님처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동양적인 문학 내지는 우리 고전 민족경제의 인문학을 되살리는 일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의미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좋았어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한국에서 들어와 주셔서. 예. 아닙니다. 예, 그럼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또 뵙겠습니다. 다음 달에. 네. 예,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